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은 없지만 오늘 증시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0선 위에서 안착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형주 중심의 뚜렷한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지수를 끌어올리더니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상승폭 키워놓고 있습니다. 2020선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운송 장비 업종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도 겹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70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2,7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6천 계약 넘게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4천억 원 넘게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5포인트 올라와 있고요. 2,02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코스피와는 반대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3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오늘까지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도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로 상승폭을 줄여놨습니다. 5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흐름은 관망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줄이는 정도가 1,123원 정도였고요. 다시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서 현재는 1,1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3원 30전 내려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립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않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니까요. 이 전화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 알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외국인 쪽에서 6천 계약 넘게 선물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24포인트 정도 1% 넘게 오르면서 2020선 중반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네, 거의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네. 있는 강한 선물 매수에 의한 상승이다 보여집니다. 예. 아직까지 증시는 2000포인트 전후에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외국인들은 3월 9일 금요일 150억 원의 순매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3월 5일부터 전일자까지 5일 연속 순매도로 한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도 상태였었는데요. 그러나 금일 현물 순매수 규모는 작지만 선물 시장에서 오전 11시까지만 보면 선물을 한 6,500계약 넘게 강한 순매수를 유발시켰습니다. 현재 베이시스도 3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완연한 컨텐고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따라서 프로그램 순매수로 시장을 강하게 상승 견인시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상황이 CDS 트리거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투자 심리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표상 시그널들이 상당히 유동성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에게 긍정적 스탠스를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졌던 LTRO 2.0 버전이 잠시 주춤했다가 후광 효과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유동성 주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유가 급등 수혜주 찾기로 지금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최정예 항공모함 두 척과 강습 상륙함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항모가 최근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변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유가 변동성 확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최근에 아라비아 인근에 최근 전용 항모 2척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상륙함 1척과 함께 최근 3월 10일 이후에는 단독 작전이 수행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의 항모가 미 해군 기지를 출발해서 지금 이미 아라비아의 근방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 이란발 리스크가 조금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에 따른 수혜주 찾기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일 새벽에 되겠죠. FOMC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에서 3차 양적 완화 언급을 들을 가능성은 좀 적겠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수 금일 화요일 밤에는 미국의 네.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동향은 기존 데이터 0.4%에서 네. 이번 데이터 1.2%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대되었다는 것은 경기 회복의 어떤 액면적인 시그널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7에서 0.8% 증가하기 때문에 대규모 내구재 관련 소비재 상품을 제외를 네. 해도 일단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했을 경우에 최근에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 수치 0.6에서 0.6%로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벤토리스 사업 재고 같은 경우에도 0.4%에서 이번 데이터 0.5%로 추가적으로 사업 재고가 늘었다는 것들은 향후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고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네, 수요일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수출 가격 발표는 0.2%에서 0.3%로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수입 가격은 다만 지난번 0.3%에서 이번에 0.6%로 상당폭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오일 가격,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수입 가격, 원자재 가격 비중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수입 가격 비중은 높아질 것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의 무역 적자 규모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과연 이번에 스트롤라이즈드 퀀터텀 이징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인가 촉각이 기울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번의 내용은 그 FRB나 연준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분의 내용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가지고 기사화돼서 루머성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루머성 내용들을 과거에도 보면 FOMC 회의 등이나 FRB에서 일부러 확인해줬던 사례는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이번에 네.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향후 6월 달 정도에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주입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네. RP를 통한 시장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은행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면 예. 이것이 결국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상품 판매로 이어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시장 유동성 공급에는 긍정적인 루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 대응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가 급등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했지만 오히려 네.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봐서는 오히려 수혜주 찾기 이런 것들이 민감해져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일 자동차 관련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FTA 발효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TA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품 관련주들은 FTA 관련해 대폭적인 수혜주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일 현대차는 외국인 매수가 있지만 기아차는 외국인 매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매도가 많기 때문에 네. 금일 같은 경우 보면 현대, 모비스, 만도 뭐 이러한 그 부품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는 거 봐서는 부품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미 FTA 발효 등에 의한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오늘 장에서도 뭐 화학주도 오르고 있고 IT 전기전자 업종도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가 급등이 되더라도 대체 에너지나 연료 효율과 관련된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아마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마도 글로벌하게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수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에너지 관련 수혜주 찾기가 조금 필요해 보일 시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선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중심의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LNG 관련 본행제 관련 매출에서 한국화공과 화인텍 등이 또 에너지 관련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이어지는 기업으로는 바이오디젤 관련 기업들인데 SK케미칼, 자연과환경, JC케미칼 같은 기업이 바이오디젤 테마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자원개발 관련 종합상사주라든지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관련 수혜주 찾기를 하시면 이미 단기적인 상승은 이어졌지만 그 개별 종목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FTA 관련 수혜주 종목도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언제 사고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네. 박스권의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네. 1950선에서 2050권의 짧은 100포인트 내외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2027포인트 가량 와 있기 때문에 2050 상단까지는 조금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 가능성들을 감안해 보면 아까 언급드린 에너지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매매는 지금 현 시점에도 트레이딩 바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플래닛 연구소 왕설량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화요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에서 네. 전화했는데요. 네, 부산에서요라고 하니까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피식 웃어주시는데 굉장히 반가우신가 봐요. 저- 반갑습니다. 네,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게요. 먼저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어떤 네. 정보 보유 중이신가요? 네, 그 대우조선이랑 네. 48,000원에 100%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셨네요. 역시 화끈하십니다. 부산 어머님이라 그러신지요. 43,000원에 100% 일단 48,000원. 8,000원에요. 예. 8,000원에 100% 투자하시는데요. 이미 장기로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쭉 들고 가실 계획이신가 봐요. 지금 한 7월 정도까지 네.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안 올라가면 조금 더 보유하려고요. 아, 일단은 매수가 회복할 때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갈 여유는 있는 종목인 것 같네요.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 같이 대화 나눠보시고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 댁이 어디세요? 부산? 부산 저기 남구예요. 남구. 오륙도. 예. 예? 어디요? 남구 어디요? 오륙도입니다. 오륙도. 오륙도요? 예. 모르세요? 제가 갑자기 어디인지 갑자기 멍해지네요. 남구 오륙도요? 네. 오륙도한 동네가 있나요? 네, 그런 곳이 용담 있어요. 아니 혹시? 아니에요. 저기 오륙도 그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아는데. 잠시만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지금 방송에 그게 갈매길도 나오고 오륙도에 거기 많이 거기 배 타야 나오잖아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강할리에서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할리 그 어디지 수변시장 쪽에 그 선착장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배 타고 오륙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네. 오륙도 가까이에 그 남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오륙도가 아니고 오륙도 가까운 곳이죠. 네. 그러면은 할리 그쪽이면 선착장이면 남구가 아니고 수영구잖아요. 아니에요. 남구입니다. 남구요? 종목 얘기는 언제 하실 건지.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제가 올라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뀌었나요, 지명이? 아무튼 조금 제가, 거기 용호동 아십니까? 용호동. 예, 용호동이요. 예, 그쪽이에요. 아, 용호동 이기대, 하여튼 그냥 전공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올라온 지 오래돼가지고 좀 제가 감을 잃은 것 같아요, 동네를. 일단 어쨌든 반갑고요. 네. 저희 고모집도 용호동이거든요. 네. 아. 이제 대우조선해양 얘기로 네. 이제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뭐라 하네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48,000원이면 그 작년 6월달 고점이네요. 예.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게 예. 보자. 제가 보기엔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아까 7월달 얘기하셨죠? 예. 7월달까지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게 48,000원일 때 먼저 수주 얘기가 끊기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미국 얘기 나오면서 2차 조정이 왔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2차 조정이 안 왔어도 요 종목이 그때 당시 48,000원 고점해가지고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때 가격까지 얼마나 찾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와서 대우조선해양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싹 다 조금은 수급에 힘이 좀 빠지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항상 종목들마다 그 8월달 급락하기 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그 수준까지 다 올라온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그 어떻게 보면은 22,000원 이 종목도 22,000원에서 36,000원까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요게 조금 있으면 또 그 실적 발표도 다가오죠, 1분기. 예. 근데 요 수주 받은 게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되기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 충격은 한 번 좀 더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금호산업이란다. 금호석유화학 있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중국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다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한번 밀렸었거든요. 예. 잠시만, 금호석유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더라? 요게 실적 예상치, 금호석유가, 그 실적 예상치가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500억이었는데, 요것도 안 되는 600억이 나와가지고, 중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꺾여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주도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지금 비중이 100%라서 어떻게 물타기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요거는 충격 한번 올 수 있는데 시간을 6개월이 아니라 한 2년 가까이 더 길게 보셔야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갖고 계신 시점이 이렇게 빠지는 시점이라면은 예. 어떻게 좀 잘라라, 비중을 뭐 어떻게 줄여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그 주봉 차트 보면 25,000원 부근에서 바닥 잡고 어쨌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죠. 네. 어쨌든 추세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어쨌든 돌렸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 저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48,000원까지는 안 가도 네. 한 전고점 얼마 정도까지 지금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얼마까지 지금 보면 될까요?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한번 따져보면 요거는 그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 사이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가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수급이 못 받쳐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거기지만 수급이 너무 못 받쳐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은 꺾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못 받쳐줘서. 근데 그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이 조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결론만 내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바닥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팔 이유는 없어요. 네. 근데 대신에 1분기 실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약간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흔들렸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다렸던 시간만큼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힘들겠지만 조금 더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는 딴 전문가 얘기 듣지 말고 수급만 딱 보시고 네. 조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 예, 예.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그 영원한 소외주는 없다. 그런 얘기 아시죠? 예. 그렇듯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좀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애초에 뭐 장기로 계획하셨던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으시죠? 네, 끊어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찌감치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4860번님 우수 AMS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70%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755원. 단기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만약에 전화 통화가 네. 연결이 됐으면은 제가 네. 뭐 무슨 투자 포인트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이게 그동안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게 뭐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근데 이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이 상승세가 좀 가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같은 시장에서도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등등 부품 회사들이 이 한미 FTA 그런 수혜주로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네. 동사도 그 수혜주로서 상승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FTA 말고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부분을 제가 저도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제가 손절 가격하고 목표 가격하고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손절 라인 그러니까 1,450원이 그동안 계속 그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만약에 붕괴해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물어보셨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전 고점 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800원 라인이 네.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1,800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 AMS 단기 목표가 1,800원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841번님 3위각기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1,96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자, 일단 1960원 3위가 끼고 이전에 네, 저는 맞는지 좀 모르겠지만 기억이 이거 나요. 한번 두 번 정도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차트 네.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중국의 그 뭐지 소비 시장이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중산층 그 중국에 제가 요새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중산층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피아노를 많이 살 것이란 그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네. 요게 어디까지 갔냐면 1,200원에서 2,400원까지 갔거든요. 더블이 갔어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밀리죠. 이 회사 실적도 지금 현재 안 나와요.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테마에 또 개인들이 휩쓸려 가지고 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뢰를 또 해주셨고요. 네. 참 미치겠네요, 정말. 이거 그냥 파세요.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난다고 해서 피아노를 3위 악기를 많이 사겠습니까? 3위 악기 영창 피아노를 많이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마하 피아노를 사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요거 쓸데없는 테마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매기가 지금 이제 꺾였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한번 땡겼는데, 거래량 터지면 땡겼는데 못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땡기려고 했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땡겼는데 못 올라가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세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1870원이고 매수가 1960원인데, 이거 W 시작하는 방송이든 E로 시작하는 방송이든 M으로 시작하는 방송이든 다 가셔도 이거 반등시 다 매도예요, 전문가들 의견. 네. 분명히 다 해보세요. 분명히 다 반등시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 그냥 그 반등시 매도 언제 반등 나올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진짜 묻히기만 답변이거든요, 반등시 매도. 이거 그냥 팔 수 있을 때 그냥 파시는 게 맞으니까 매도가 생각하지 말고 이거 시세 안 나옵니다, 이제. 이거 그냥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내 종목이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해주시는 상담 내용이니까요.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쌍용차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7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요. 쌍용차 어떻습니까? 예, 쌍용차 지금 매수하신 네.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좀 많이 하락을 보인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좀 한번 보유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이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인도의 그 마인드라라는 그 자동차 그 가장 큰 회사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금 투입을 가장 많이 이렇게 요번 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자금 투입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플러스로 이렇게 넘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네. 1분기부터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일단 손절 라인하고 이 목표 가격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해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그 이동 평균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과 60일선이 모여 있는데 이 자리선만 지지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6,800원 정도의 지지만 된다라고 하면 예.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좀 괜찮겠다. 그리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일단 8,300원까지, 그러니까 전 고점 라인이 8,3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이고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성기업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라고 하시네요. 네. 유성기업 이거 네. 같은 경우 이전에 뭐가 한번 그 파업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한번 부각이 됐던 네. 회사죠.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 상당히 조금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 그 엔진에 들어가는 그 피스톤 링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뭐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돼서 부각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전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차트를 보면서 다른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한국 FTA가 그 발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데, 자, 아래쪽이 유성기업입니다. 아래쪽이 유성기업이죠. 그리고 위쪽이 현재 만도고요. 그리고 한일이화도 볼게요. 한일이화, 죄송해요. 그거 잘못 넘어가 버렸네. 위쪽으로 보면은 아래쪽 유성기업이고 위쪽이 만도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던 한일이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우하이텍. 요것도 그 1차 하청이죠. 자, 지금 보시는 그 종목들 같은 게 보시면은 네. 지금 공통점이 그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라와요.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도 그 부각되니까 올라오죠. 근데 어떻게 돼? 유성기업 안 올라오죠.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때문에 사셨다면은 요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올라가는데 요거는 왜 안 올라갈까? 그 고민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부품주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살만하니까 유성기업을 안 사고 지금 보이는 넥센타이를 산다든지 아니면 만도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화신이라는 기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SL이라는 기업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성기업을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로 매수를 하신 거면은 요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현재 화면에 다 말씀드렸죠. 네. 이쪽으로 그냥 옮겨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비중도 많으신데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 교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764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CC를 34만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요. 호남석유로 지금 종목 교체해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예, 일단 뭐 KCC 같은 경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많이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네. 지금 상태에서 매도하는 전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KCC를 팔고 나서 이 호남석유로 갈아타는 전략은 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화학주, 그러니까 일단 KCC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을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인 호남석유를 차트를 보면서 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호남석유인데 호남석유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화학주를 보신다고 하면은 너무 강하게 매도가 나온 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아라라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잡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의 이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제 한미 FTA 그런 수혜주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된 그런 수혜주 이런 거 하나 공략해 보시면 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쌍방울인데요. 366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쌍방울 매수하신 가격이 1,450원이고 비중이 60%신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개인적인 바람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1,450원에 지금 가격이 1,195원이에요. 요것도 그냥
기업 내용 말씀드릴 필요 없거든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전에 그 방금 저도 그 테마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갖고 방금 저도 짧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 테마주인데 이전에 그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여기 사회이사로 3년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들썩였습니다. 다 들썩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클루넷이랑 차트 상당히 유사하죠. 자, 윗꼬리 달고 거래량 터지니까 밀리죠. 윗꼬리 음봉 나오고 거래량 터지니까 밀리죠. 그리고 나서 차트 다시 볼게요. 보고 나서 클루넷처럼 그냥 시세 없이 그냥 쭉 밀리죠.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이거 파세요, 그냥. 제발 좀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 갖고 고민합니까? 보세요. 지금 차트를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못 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앞쪽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2020원 갈 때 여기 한번 시세 한번 터졌죠. 그리고 나서 한번 죽고 나서 시세 2차로 터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못 빠져나온 애들 여기서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여기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먹은 애들이 제가 좀 속된 말 드릴게요. 한번 해먹은 애들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요 종목 이렇게 해먹었는데 다시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까? 제정신이면은. 작전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안 좋은 과거지만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작전하려고 한번 그 참가도 자금팀에 있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작전하려고 적어도 18개월 동안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뒷방세가 거의 어둠의 생활을 하는데 요거 시세 다 해먹었는데 다시 하러 다 안 들어옵니다. 이거 끝났어요. 이거 갖고 계시다가 솔직히 이 회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 클루넷처럼 거래 정지가 되니 뭐 한강한 이런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거는 일단 다 해먹었어요. 해먹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전에 테마로 해먹었잖아요. 테마로 해먹었으면은 테마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들 반등시 매도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딴 데 의뢰를 하면 그 얘기 듣지 마세요. 반등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만약에 1,000원까지 내려가갖고 거기서 반등 나오면 그것도 반등시 매도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의미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민하지 말고 시세 끝났다 생각되면 그냥 파세요. 팔고 나서 차라리 다른 거 따라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하세요. 요거 그냥 파십시오. 이거 절대 반등시 매도 원하는 가격에 반등시 매도 절대 못 합니다. 그냥 파세요. 네.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요. 전화 한 통화 받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이어가는 중간중간에 계속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한진해운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네, 매수하신 종목 명이 한진해운이라고 하셨고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작년에 32,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네,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에 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네, 또 그 후에 저가 매수에 한번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가격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 예. 지금 시가하고 맞춰져 있는데 예, 지금 예. 매도 시점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예. 그 판단에는 그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해둬야 하는가 알겠습니다. 한준현 그렇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30% 정도 아니에요.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뭐 다른 종목들 예. 현금으로 보유 중이시고 가장 궁금하신 종목이 한진해운일 텐데요. 이 종목 옆에 왕설량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고민이셨던 만큼 한번 직접 대화 나눠보시면서 방법 찾아보시고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 종목 아까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32,000원이 평균 단가라는 건가요? 아니 초기에 32,000원에 매입했다가 예. 그래가지고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잠시 매도 시점을 놓쳐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작년도에 그 유상 증자에 참여하고 그 가격에서 너무 많이 까져가지고 예. 다시 저가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에 해가지고 그 물량하고 지금 그 평균 단가를 보니까 지금 시가하고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예. 예, 지금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예. 아니면은 목표가 저희는 한 22,000원 정도로 지금 목표가를 잡고 지금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이게 지금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예,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 지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이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 운임을 하잖아요. 이 운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운임비가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1차적으로 좀 오른 부분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운임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한진해운의 실적이 증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사그라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이제 좀 대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좀 하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가는 그 운임 비용도 이번에 한번 다시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에서 이제 다시 그 운임비가 조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방금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보니까 지금 유럽으로 가는 그 운임도 2차적으로 또 한 번 올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들고 가실 수 있는데 지지 여부는 오늘 이미 지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 여부가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빨간 색깔 선으로 칠해준 부분인데 지금 이 지지선 오늘 딱 그 밑에 딛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 지지선의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은 16,250원이에요. 그러니까 16,250원에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이거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목표가는 2만 원, 저는 2만 원 1차적으로는 2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2만 2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을 보고 그리고 지금 지지만 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16,250원. 오늘도 한번 밑으로 가서 찍고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250원 이 지지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지선만 유지가 된다면 가지고 가도 뭐 상관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이 지점을 얘기를 드린 거는 이 단기적으로 일단 이 지점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아까 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장기적 같은 관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임 말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지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거는 단기적인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그 목표 주가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한 2달 정도. 예, 네, 잘 시청자님. 알았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시청자님? 예. 네, 나중에 예, 또 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잘 전화 알았습니다. 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두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먼저 한 분은 5088번님, 현대제철 10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신데 앞으로 단기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3832번님께서는 10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목표가 궁금합니다. 두 분께서 보내주셨네요. 현대제철이요. 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의견보다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화면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어떤 제가 기사를 봤냐면 포스코가 사상 첫 분기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성장 전망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아래쪽에 후판 가격에 대한 게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산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후판 유통 가격이 현재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조선주가 지금 이제 상선 그 배를 만드는 게 아니죠. 배를 만드는 게 해양 플랜트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배를 만드는 냉경 후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이게 냉경 후판 이게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재고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게 가격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지금 이제 분기 적자 전망 그런 얘기도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안 드리고 왜 이런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냐면 자 지금 현재 포스코가 분기 적자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수급을 현재 같이 보시면은
자,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 현재 기관이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2월 10일부터 지금 현재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2월 10일부터 매도 전환되게 되면서 현대제철의 가격이 11만 7천 원 이상 가격을 못 뚫고 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가격이 꺾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두 화면을 왜 보여드릴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런 그 포스코 분기 적자 전망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기관들은 2월 10일부터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물량을 현재 누가 받아가고 있냐. 개인들이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2,000원, 104,000원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가격 근처인데 네. 오늘도 지금 현재 그 호가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매도 그 창을 보면은 외국계 증거사 매도 추정 거래량이 6만 8천 주인데 지금 이제 19%입니다. 네.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모건스탠리, RBS 증권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매수보다 매도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등을 주는데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매도 힘이 더 강하다는 건 오늘 정도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도 안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50%든 비중이 10%든 제가 보기엔 조금 빠져나오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요? 예, 지금 가격대 빠져나오신 다음에 한번 95,000원까지 빠진다면 그 전후에서 다시 한번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일단 정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803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먼저 삼성테크윈 매수할 가격과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SK CNC 보유 중이신데 매수 가격이 12만 4천 원, 비중이 10%라고 좀 더 기다려볼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삼성테크윈 뭐 부지불식간에 무섭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예, 일단 뭐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맞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제가 매수 가격하고 뭐 목표 가격 이런 걸 제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 가격부터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매수 가격은 68만 100원, 68만 15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이 지지가 계속 됐고 그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지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8만 150원 정도의 매수 만약에 굳이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1선 부근, 201선까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6만 4,25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지지를 못하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 라인을 잡아드리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좀 오른 부분도 예. 있고 그리고 전 고점까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목표 가격은 만약에 굳이 잡는다고 하면은 7만 2천 원 정도 선, 7만 2천 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종목보다도 오히려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다른 종목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종목 그 SK C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C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이 너무 깊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선 여부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지지선이 계속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로 봐도 지금 지지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지만 계속 되면 되는데 이 지지선이 11만 5,6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3579번님의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보내주셨는데요. 3579번님 덕산 하이메탈 15%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6,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네. 참 네. LED 관련해가지고 조금 예. 유일하게 지금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관들도 상당히 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못 가고 있고요. 참 이 종목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좀 판단이 좀 안 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요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저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차트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수급 먼저 한번 보면은, 자, 수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덕산아메트 수급을 보면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연이은 매수는 아니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끊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도 최근에 외국인도 이렇게 조금은 들어와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고 기관들도 있는데 수급만큼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올라갈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덕산아메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패키징 뭐라 해야 될까요? 패키징 AMOLED 패키징 쪽으로 어떤 그 전자재료, MO 재료 만든 원료를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또 제가 발명했네. 지금 또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갑자기 저도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쪽은 전자재료 쪽으로 해갖고 부딪혔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아쉽지만은 지금 27,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이제 꺾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라도 조금은 한 25,000원까지만 241선 있죠. 25,300원까지만 버텨보시고, 네. 반등을 못 주면 일단 파는 쪽으로,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2846번님, 나노엔텍 6,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보유하신 지는 1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일단은 상당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다시 좋아져야지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이 종목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상승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점 부근만 계속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토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일단 매도보다는 그냥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수고하셨는데요. 왕설량 팀장,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죠. 부산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1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